타이어. 네, 뭐가 빵 터졌다니요. 뭐가 터진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경기도 오산시의 한 사거리입니다. 네. 우회전 신호에 대기 중이죠. 앞차 대기 중인데요. 네. 갑자기 뭐가 마음에 걸린 걸까요?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생긴 발견. 걸까요?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갑자기 들어가 왜 저래, 버립니다. 어머, 왜 저래? 아, 급했나 저렇게 보다. 왜 가는 걸까요? 빠르게. 자,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 뒷차가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 앞에 그 앞차가 서 있어요. 왜 서 있던 걸까요? 타이어 바로 펑크 났어. 바퀴를 점검하는 저 운전자 알고 보니까 타이어가 인도 타고 올라가다가 펑크 나는 거예요. 꼼짝없이 발이 묶인 겁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응급 환자 싣고 가고 그런 구급차도 그러게요. 아닌데. 근데 인도까지 갔어. 근데 타이어 펑크가 나버렸어. 네. 그러니까. 근데 타이어 펑크 난 것도 그 인도 이렇게 무리해서 넘어가다가 그렇지. 펑크 난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차의 보조석 뒷바퀴가 인도턱에 세게 부딪히면서 아이고.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을 제보한 목격자는 처음에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고 좀 우회전이 아닌 우측 상가 건물로 급했어, 향하는 줄 급했어. 알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편법 우회전을 한 그러면 차량이었고요. 안 되죠. 얼마 못 간 걸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런 성급하게 편법 우회전을 하는 차량의 위험성과 그 결과를 알려주고 싶었다면서 영상을 제보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앞선 차들은 그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우회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렇죠. 건데 그걸 못 참고 새치기 가다가 하는, 예. 저렇게 펑크가 네. 났어요. 야, 그걸 못 참나. 그러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그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인도로 주행하면 범칙금 통보받지 않아요? 차량은 당연히 차도로. 네. 인도는 사람이 가는 게 사람이죠. 인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차량이 인도로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오토바이가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불법입니다. 범칙금 4만 원이 이제 부과가 되고요. 아. 근데 부득이하게 뭐 주유소라든지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잠깐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제 그 차량의 과실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인도에서 차량 사고 났을 경우에는 차 과실이 100%예요. 그만큼 이제 차량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로 침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체한다. 그걸 보여주는 영상.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영상입니다. 지하차도 앞에서 눈부신 후진입니다. 어떤 후진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운전자는 3.5톤 트럭을 모는 기사인데요.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이때 눈앞이 확 밝아지면서 저 앞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비상깜빡이 켜면서 후진하면서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옆으로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위험한지. 지하차도 앞을 막 빠져나왔을 때 누군가 내 앞에서 후진하고 있을 때 누가 상상을 안 했겠습니까? 보여요. 아예 모르죠. 아니 앞차 왜 비상등도 안 켜고 저렇게 후진하고 있었죠? 자세히 보시면 비상등을 켜긴 켰어요. 근데 켰어요? 이렇게 갑자기 아, 후진하는 거를 어허. 이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맞네. 어머머머, 그러니까 트럭 어떡해. 운전자 말에 따르면 이 승용차가 진출로를 잘못 찾아서 다시 후진하던 상태였습니다. 위험해요. 네, 저거. 그 사실을 모르고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뒤쪽에서 차가 오던 상태라 저기 실선이 있었거든요. 네. 이 실선을 넘어갈 수가 없었고 올라오는 길이라 눈이 부시기 때문에 흰색 차를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유. 또 자기가 화물차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승용차가 있다는 걸 인지를 했을 때도 급정지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럭 운전자는 앞차가 사고를 유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차를 보고도 그 시간 동안 정차하지 못했던 트럭도 약간의 책임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트럭 운전자도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였습니다. 트럭 운전자 측 보험사는 트럭과 승용차 차주의 과실을 5대5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승용차 측 보험사가 트럭과 승용차주의 과실을 9대1로 주장을 해서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큰 상황. 네. 양측의 과실 비율이 다른데 네. 이거 어떻게 판정이 될까요? 물론 정확한 건 재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이 트럭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90%까지 책정된다. 이건 너무 억울할 것 네. 같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트럭 운전자도 인정하듯이 전방 주시 의무라는 게 있고 사고는 비상 상황이라는 건 항상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을 잘 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뒤에서 충돌한 운전자 과실이 60에서 70%가량 책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상대 측 보험사에서 계속해서 9대1을 주장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분쟁심의위원회 거쳐서 소송까지 가는 상황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과실 비율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요. 이른바 화이트아웃 현상이라고 하죠. 어두운 데서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눈이 부셔서 어쩔 수 없이 볼 수 없었다. 회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과 네. 또 실선이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 이
차선을 변경해서 나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뭐 이런 점들을 잘 주장하셔서 과실 비율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